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이 임시 공휴일로 인해 휴장이었는데요. 2주 연속으로 임시 공휴일 이후에 주식시장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계속 월요일마다 좀 빠지는 모습. 뭔가 좀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직장인 여러분들, 업무도 많이 힘들 텐데 주식시장까지도 힘들게 하는 화요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1.35% 하락을 하면서 2916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2900선을 위협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탈을 하지 않고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40선에서 마감을 했고 1.3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닥 지수는 1000개의 종목 이상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투자자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악재라는 악재는 좀 다 나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을 했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00원 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00.4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198.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WTI 기준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를 돌파한 채 마감을 했고요.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국 시장의 하락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정유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공급망 우려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좋지 못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연중 저점을 좀 경신했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그렇게 좋다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랬죠. 7만원대를 정말 깰 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7만원마저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래도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에 디램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디램 가격이 또다시 3에서 8%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원 아래인 게요.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또 여기서 맘먹고 8만원, 9만원 가려고 한다면은 또 금방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3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치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좀 우직하게 보유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도 91,500원대까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8만원대 정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많고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사실 이제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6개월 이상 보유하면 20% 이상 수익 날 종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넣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종목들도 분명히 장기 투자했을 때는 20% 정도는 금방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S51이 6% 강세를 기록하면서 11만 2,50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유주에 대해서는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할 때 그래서 같이 떨어질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매수를 했으면은 오늘 또 웃을 수가 있었죠. GS도 마찬가지고요. 국제유가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요.
글로벌 경기, 지금은 코로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시 한번 한 차례는 회복 국면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석유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고요. 그래서 정유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10월 6일날 38,000원을 찍고 다시 또 막 3만원대까지 2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6%대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동부에서 또 집중호우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탄광 채굴이 중단되면서 석탄 선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선물 가격 11% 정도씩 막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역시 이런 자원개발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2만 원대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또 뭐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살짝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원개발 관련주들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이다.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안 하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미룬 거였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5,400억을 기록하면서 5,40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 감소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이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GM 전기차 리콜과 관련하여서 충당금을 반영한 부분이 실적의 악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악화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도 3%대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 LG전자는 사실은 좀 당분간은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그동안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투자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LG전자를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볼 거는 저는 현대모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모비스가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관심 있게 매수 포인트를 잘 잡는다면 충분히 제가 이제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던 한 32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점에서 잘 사놓고 30만 원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전략 세워드립니다. 그 3분기 실적 부진은 실적이 노출되는 날 기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아 같은 기업들 오늘도 상승했어요. 자동차 관련주들은요. 그래서 관심 있게 정말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을 하는 게 자동차 관련 대표주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호석유도 오늘 0.84%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더라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염두해 두시면 되고요. 하나생명 오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얘기들이 오늘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충분히 4,000원대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그 중에 3가지 종목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가지 종목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1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면은 시장의 하락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계란을 정말 여러 바구니에 담자.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 5바구니가 아니라 10바구니, 20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힘내시란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